안녕하세요. 주식 코치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또 다가오고요. 시장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그 궁금증 그리고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전화주시고 제가 오늘 최대한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역시나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가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02-3772에 0269번인가요? 네, 0269번과 0279번이 이렇게 두 개가 열려 있고요. 이 두 개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많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오늘 조금 타이트하게 빠르게 상담해 드리면서 다음 주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역시나 시장 조언부터 조금 드리고 출발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조금 빠졌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한 8일 동안 8거래일 정도 동안 올라왔던 것을 한 번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쭉 내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파른 낙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공들여서 올라왔던 것을 한 번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들고 있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간다 싶었는데 괜히 매수를 해봤다 보니까는 이렇게 밑으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도 않았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미국 시장이 조금 밀려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약 한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조금 밀려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헬릭 스미스 사태 때문에 역시나 제약 바이오에 대한 또 분위기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가격 라인대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있지만 다시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생각이 드는데 후속 대책들이 조금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손절하기보다는 지금은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또는 내가 좀 더 들고 가도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가 뛰어오르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고 자꾸 이렇게 전염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주 앞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처음 이렇게 발병이 됐을 때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조금 더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상승 탄력이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지금 올라온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조금씩 부족해진다. 그 말은 점점 낙폭을 키워가거나 갑자기 급락하는 이상 급락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더 기준을 잘 잡으시고 손절 라인 잡으시고 이왕이면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보다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테마를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업황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종목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면요.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가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전화가 끊어진 것 같네요. 전화가 혹시 연결이 된다면은 전화 끊지 마시고 계속 기다려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2-3772에 0269번과 0279번 두 개 전화번호 편하신 전화번호 고르셔가지고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를 주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 제가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종목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으실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TV 소리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랑 원활하게 통화가 가능하고요. 전화를 절대 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화를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제 종목.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고요. 25,000원에 20%입니다. 25,000원에 20%요. 20%요? 네. 서진 시스템 25,000원에 20%면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안 했는데 자꾸 내려와서 네.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걸로 예측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일단 뭐 약수익권에서 처리를 못한 거는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네, 그건 항상 지나간 일은 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거나 하면은 매매가 자꾸 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좋은 건 맞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할 때 항상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봐야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것인가라고 본다면은 아직은 조금은 저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주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역시나 빠져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손절 라인을 조금 잡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다시 재공략을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500원짜리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 라인대이기 때문에 저는 22,500원 라인대가 오게 되면은 저기서 지지가 안 되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22,500원 라인대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무너지면 계속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렇게 되면 하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저 아랫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괜히 시간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5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자. 저기서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시는 게 전 좀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할 때 내가 예전에 수익을 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못 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셔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되고 반등이 올라오면은 본전 또는 26,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그걸 바라는 것보다는 22,500원 자리가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그거부터 먼저 좀 체크하시면서 무너지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신 다음에 뭐 서진 시스템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은 밑에서부터 다시 또 모아가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앞으로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이 서진 시스템을 많이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텔레빌드를 매수했는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500원에 30%요. 3,500원에 30%요? 예, 근데 계속 참고만 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들고 있어야 되는지 뭐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요. 움직임이 없어요. 네, 뭐 일단 움직임이 있는 종목인데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서 산 거예요. 네,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죠. 아래쪽에서 2,500원부터 3,5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1년간을 보냈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예. 3,500원을 지금 뚫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차트를 보고도 알 수 있는데 3,5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어떤 종목을 살 때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예, 우리가 예. 뭐 자동차든 아니면 어떤 뭐 고기든 뭐든 간에 상품 같은 거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상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것처럼 텔레필드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가격이 얼마입니까를 보고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2,500원부터 3,500원만 되면 떨어지던 종목을 3,500원에 샀으니까는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인지하시는 게 다음번에 이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지금 뭐 어찌됐든 3,500원만 되면 떨어지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 들고 가든지 아니면 손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만약 손절을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3,100원대에 무너지면 손절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게 손절 없이 들고 가겠다 하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까지 가져가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은 내려가더라도 2,700원, 2,5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2,700원 정도쯤 됐을 때는 뭐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5G 관련주기 때문에 뭐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손절이 싫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하기가 너무 오래 걸려서 싫어요라고 한다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00원대 저는 손절 라인 드리고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2,700원부터 비중은 늘려가도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렇게 2,700원에서 또 비중 늘려갈 거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의 투자 기간은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는 건가요? 당분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운전을 할 때 운전 핸들을 잡고 가세요? 안 잡고 가세요? 갖고 가죠. 잡고 가요. 우리가 놓고 가면은 어디로 핸들이 돌아갈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 핸들이 안 움직입니까? 아니면 움직입니까? 라고 봤을 때는 움직여요. 그죠? 계속. 예. 그리고 어디로 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핸들을 잡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제가 알까요? 아니면 시청자님이 알까요? 뭐 신이 아니고선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어디로 올라가든지 어디로 내려가든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응 라인을 잡아드리는 거죠. 이게 안 움직일 거라는 게 아니라 움직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해가 되세요? 그 혹시 박스권 돌파 가능성은 없나요? 박스권 돌파 가능성은 예를 든다면은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게 이거 시청자님들 모두가 지금 잘못 착각하고 계시는데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위쪽으로 돌파한다라는 거는 호재가 있어야 가능해요. 네. 자, 그러면 호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도 모르죠. 그거를 가면 돌파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돌파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 종목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로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밑으로 빠지게 된다 하면 지금 당장은 호재가 없는 거고 나중에 호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또는 나중에 호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잡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당장 저는 돌파하지 않는다면 3,100원을 무너뜨리고 내려갈 텐데 그거 뭐 한다 들고 가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예, 알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돌파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돌파한다라고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걸 보고 사시던가 아니면 아랫자리에서 모아가다가 이제 조금 길게 보고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돌파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지금부터 사면 안 되는 거죠. 3,500원에 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샀으면 밑으로 빠질 땐 손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알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빠졌을 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들고 와서 추가 매수해서 그냥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거고 빠질 때 이거 돌파할 줄 알았는데 안 했구나 하고 나올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예, 예. 네. 다음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는 레오콘 바이오, 네, 51,900원에 네. 80% 정도 비중 가지고 있거든요. 51,900원에 80%요? 예, 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은 괜찮은데, 바이오 전체 업종 차트가 좀 심리가 시원찮아갖고, 네,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네. 팔아야 되는 건지, 구매해갖고요. 일단 레고캠바이오라는 기업을 이제 뭐 보게 된다면 사실 뭐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나쁜 과정 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레고캠바이오라는 기업의 뭐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레고캠바이오 자체의 관심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네, 왜냐면 얘가 그렇게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예, 예. 또 뭐 아예 무시할 만한 기업은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어중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예. 상황에서 이렇게 잘 치고 간다는 거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서려 있다는 건데 요즘에 예, 예. 제약 바이오를 믿으면 좀 안 되는 시기잖아요. 예, 예. 네, 제약 바이오 믿고 얘는 좀 다르겠지 했는데 전부 다 폭락하고 얘는 좀 다르겠지 했는데 뭔가 악재가 터지고 얘는 좀 다르겠지 했더니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얘도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들고 가는 건 좀 부담이에요.
뭐 예. 5G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테마들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낸다든지 본전을 좀 챙겨 나온다든지 약간 이렇게 보유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약 예. 바이오는 조금 살얼음판 같은 느낌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걷는 길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거 좀 불안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비중도 80%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본전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요. 예, 예. 네, 그래서 본전에서 5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이제 여기서 좀 중대한 기로에 좀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지금 5만 원짜리를 이렇게 올라와서 못 뚫고 지금 약간 빌빌거리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5만 원짜리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뀐다는 게 원래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고 좀 부담이 돼요. 우리 그 예. 상품 같은 거 보면은 99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차이가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다르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앞자리가 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5만 원짜리를 뚫지 못하게 되면 밑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네,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얘는 지금 계속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럼 또 4만 원까지 밀리고 이렇게 되면 또 피곤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손실 엄청나게 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 예. 5만 원 뚫지 못하면은 4만 한 예. 7천 원이나 8천 원 무너뜨릴 때는 뭐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비중 너무 많으세요 지금. 예, 예. 그래서 저는 4만 8천 원 무너뜨릴 때나 7,500원 정도 무너뜨릴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저기가 이제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들고 가셔서 본전에서 예. 일단 절반 이상 팔아내자. 그리고 나머지는 5만 5천 원까지만 보고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지금 제약 바이오를 대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를 보면은 네. 지금 전부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 바닥거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은 좀 없습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제가 뭐 이제 강연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과가 빨간색이 있다라고 봅시다. 빨간 사과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빨간 사과를 TV에서 전부 다 빨갛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빨간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런 예. 게 주식 시장이고 그게 경제예요. 근데 예. 제약 바이오가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아직 제약 바이오가 바닥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게 더 갈 것이다,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안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예. 그런 거는 제가 강연에 오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 오늘 강연 고지를 보시고 가까우시면 오시고요. 아니면 가까운데 할 때 그때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1,600원에 10%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 방송 보고 있었는데 앞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저 손절 안 하고 저도 시간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거든요. 네. 네, 근데 보유하고 가도 좋은 종목이 맞는지 그리고 보유해 가려면 어떻게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은 실적도 좋은 기업인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넷플릭스 있죠. 예. 예, 넷플릭스처럼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는 OTT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산업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어떻게 보면 컨텐츠 이런 쪽이 뒤지지는 않았었는데 약간은 좀 밀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려서 이제 넷플릭스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고 유튜브가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렇다 할 만한 컨텐츠 산업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움직였냐면은 CJ ENM하고 JTBC가 합작해서 OTT 회사를 만들겠다, 합작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지금 컨텐츠 산업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성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91,000원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5만 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예. 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죠?
네. 예, 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9만 1,000원에 들고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5만 원에 들고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5만 원이죠. 그런 가격 전략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은 세상에 나쁜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매수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9만 1,000원에 들고 가면서 장기로 투자하고 싶어요. 이거는 9만 1,000원에 물렸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현금을 들고 있고 이 종목을 보면서 언제 살까를 보고 있었다면 저는 6만 원에 샀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물려가지고 손실 내려고 하니까 손실 금액을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약간 끌려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일단 먼저 바꾸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이걸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로 가져가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고요. 비중이 늘어난다는 말은 똑같은 손실률이 만들어졌을 때 손실 금액이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네. 이제 그것까지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가 우리 내 자녀니까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데 다른 자식을 남의 자식을 그죠 데리고 왔는데 말도 안 들으면 때려버리고 싶어요. 그죠? 네.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데 얘를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분석을 했느냐, 얼마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비중이 조금 많아졌을 때 손실금액이 커질 텐데 지금처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이게 지금 10%가 만약에 100만 원 투자가 됐다면은 만약에 100% 들어가면 1000만 원 들어갈 텐데 손실금액이 좀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도 내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마인드가 먼저 잡혀야지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를 조금 잡으시는 게 좋겠고, 컨텐츠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은 지금 당장 빛을 발할 산업은 아니에요. 너무 유튜브가 많이 치고 들어왔고 넷플릭스가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것도 후발주자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규제가 좀 많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당장 될 것인가? 저는 아마 총선과 대선 이후에 어떤 정부의 국회 입법 과정들이 좀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럼 최소 2년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려면 최소 2년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9만 1,000원에 들고 가면 2년 가져가도 본전이에요. 그러면은 매수가를 낮춰야 되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겠어 가져가겠다라고 관점을 잡으셨으면 2년 동안은 가져갈 각오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추가 매수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것인가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금 추가 매수할 돈을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면 수익을 더 많이 낼 것 같은데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기에 나쁜 종목은 아닌데 같은 시기에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조금 추가 매수하기 좀 아까운 종목이 아닐까, 돈이 아까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5만 원대, 6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그때까지 빠지기 전에는 시기상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5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빛을 보긴 힘들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츠려 들 텐데 그런 과정들까지 겪어낼 수 있다면 저는 6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지금 비중이 적으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차분히 지켜보고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관점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푸드나무요. 푸드나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800원에 20%. 19,800원에 20%.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어저께 샀는데 그게 사자마자 또 떨어지네요. 어저께 이게 사셨어요? 열병 관련해가지고 네. 오르려니 그래가지고 샀는데. 열병 관련해갖고 오르려니 해서 샀어요. 일단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급등도 많이 하고 급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옛날에 영화를 보면 말 있잖아요, 말. 네, 말을 보면은 말을 잘 듣는 말이 있고요. 그 말타기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진짜 말도 안 듣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개인이 일반적으로 올라타게 되면은 말이 막 날뛰다 보면은 어때요?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요, 말을 안 듣는 진짜 정신이 좀 이상한 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뛰는 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런 말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말을 조금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사람들은 실력자일까요? 초보자일까요? 실력제. 본인이 실력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력자는 못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어제 사신 거는 뭐 어찌됐든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려고 사신 것 같은데 뭐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거는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조언을 조금 드린다면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손절을 한다고 푸드나무라는 종목이랑 완전히 빠이빠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손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중에 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재공략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손절한 금액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공략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푸드나무에 목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정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18,500원을 18,4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고요. 좀 제시해드리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주말 동안에 갑자기 또 발병이 돼가지고 확진 판정 받고 이러다 보면은 뭐 다시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4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뭐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돌발 슈팅에 좀 대응하면서 잘 팔아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조금 하루에도 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오전장에는 급등이었는데 오후장에 급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은 그냥 본전이라든지 19,000원쯤에서 깔끔하게 손절하시고 조금 괜찮은 종목으로 좀 안전한 종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전략을 다음번에는 잘 짜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18,400원 되면은 손절해요? 네,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잘 지켜진다면은 이거는 위로 한번 돌발 슈팅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되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잠시만 멈춰놓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연이 있잖아요. 강연을 어디서 하는지 또 다른 멘토님들은 또 어디서 하는지 강연의 고지를 먼저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고지를 보고 다시 시작할게요. 강연의 고지 주세요.